그냥 썼다 하면 붙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붙어요. 정말 안 뽑을 수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녕하세요. 라이프 챌린저입니다. 이전 영상이죠. 이직 꿀팁 1편에서는 기회 잡는 법이랑 이직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직을 하기 위한 대략적인 지도였다면 그 지도를 가지고 이번엔 실제로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소서랑 면접에 관한 팁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번 편은 자소서 편입니다. 저의 글쓰기 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대학도 논술로 갔어요. 그냥 논술 100%로 갔고 그때 당시에 3명 뽑는 그런 전형에 그냥 글짓기 하나로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 제 지인들이나 아니면 동생들, 친구들 봐줄 수 있는 거 다 봐주고 있고 부업으로도 자소서를 봐주고 있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소서를 봐줘서 대학에 합격했고 모든 대외 활동 자소서 그리고 면접 대본 이런 거 제가 다 봐주고 있거든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외 활동 다 하게 해준 그런 언니이자 누나? 자랑 좀 해봤고요. 정말 저만의 팁을 다 녹여낸 영상이니까 스킵 없이 끝까지 봐주세요. 경력직의 자소서랑 신입의 자소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체적인 실무 역량입니다. 예를 들면 신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들이죠. 소통력이나 리더십, 배려심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어필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게 신입의 자소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력이직자의 자소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실무 역량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해요. 구체적인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직할 팀에서 도대체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정보의 확보가 필요해요. 최대한 현직자를 통해서 실무팀의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직을 하려고 하는 그 팀에서 현재 근무 중인 팀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도대체 지금 팀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고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충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겠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인사팀을 통해서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마도 인사팀 직원도 사실 실무자가 아니고 현업에 있지 않으면 보통 자세히는 모를 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줄 거예요. 인사팀을 통해서도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었다, 아직도 답답하다 라고 한다면 블라인드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직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대학교 행정실에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선후배가 없을지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법은 찾으면 다 있어요. 뜬구름 잡는 자소서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역량과 성과를 정리해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팁은 경험이 아닌 경력 위주로 작성하라입니다. 경력직 채용의 핵심은 구체적인 역량과 성과예요. 그러니까 역량과 성과.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이거는 경험이죠.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이걸 했는데 땡땡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는 구체적인 숫자로 예를 들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몇 프로, 몇 톤, 몇 달러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소재를 얘기하더라도 다르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예시들을 보면 경험이랑 경력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시 1번은 저는 학부 시절 영어 청취 동아리에 가입하여 동아리원들과 함께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였고 그 결과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를 통해 입사 후에도 저의 소통력을 기반으로 해외 법인과 본사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경험 자체가 일단 학부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가급적 꺼내오지 마세요. 그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쌓았던 어떤 역량이나 일을 하기 위해서 쌓았던 어떤 역량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 내가 영어 좀 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객관적인 지표로 역량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점수라던가. 그리고 성과 자체도 모호하죠.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한데 사실 실제로 자소서 첨삭을 도와드리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엔 좀 더 나은 예시를 가져와 볼게요.
저는 외국계 회사 A사에 근무하며 전 세계 동료들과 협업하여 실무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어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체 업무의 60% 이상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귀사에 입사 후에도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 능력으로 해외 법인과 본사 간의 협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 예시보다는 좀 더 나아요. 내가 갖춘 역량이 뭔지 명확히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까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성과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고 느껴져요.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예시예요. 이번엔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외국계 회사 B사에 근무할 만큼 전 세계 동료들과 실무에서 협업 가능한 외국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오픽 점수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AL이라는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력을 바탕으로 미국 본사 및 AP 지역 총괄인 홍콩 법인과 땡땡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한국 법인의 새로운 시스템을 착수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법인의 업무 자동화 KPI 중 C 항목이 전월 대비 20% 이상 개선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본사와 해외 법인을 아우르며 업무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역량이 있고 그걸 활용한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역량을 바탕으로 하되 구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제가 자꾸 구체적으로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팁은 회사 인재상에 집착하지 말라입니다. 경력직 자소서에서 회사의 인재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 경력과 성과 중심으로 정리하기도 그 칸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인재상에 준한 어떤 경험을 쓰려고 한다? 그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회사 인재상에 나와 있는 청렴한 인재, 성실한 인재 이런 걸 쓸 데가 어딨어요 지금. 이런 인재상에 자기를 맞춰서 쓰는데 칸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회사들은 인재상이 비슷비슷한데 이미 어디에선가 고용이 됐었다면 아 얘가 아주 못 쓰는 애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서로 다 알 걸 아니까 역량이랑 성과 위주로 보여주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경력과 성과 위주로 모두 작성을 하신 다음에 질문이 남아있다던가 칸이 남아있다던가 할 때 그럴 때 회사 인재상을 참고를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팁은 내부자만 아는 키워드를 알아내라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인맥을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에요. 회사 내부에서 진짜 정말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부인들끼리는 자주 쓰는 그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업무 자동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DT로 줄여서 말한다던가 뭐 Right First Time 이런 것처럼 특정한 슬로건이나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알아내서 자소서 몇 군데에 숨겨놓으면 아, 이 사람이 능력도 있는데 회사 조사도 꽤 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알아놓으면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중간중간에 사용을 해주면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미 내부자랑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아, 얘가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지인이 없으면 연초에 CEO가 인터뷰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신년 목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속에 용어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부자용 키워드도 한번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자소서에 추천서로 시너지를 내라입니다. 경력이직은 추천서 유무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도 추천서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 최종까지 갔는데 점수도 비슷하다 하면 당연히 추천서가 있는 사람을 뽑겠죠. 아무래도 레퍼런스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리스크가 좀 적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원자의 입장에서도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인맥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추천서를 써줄 만한 친구가 없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연을 좀 동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인 선배나 후배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천한 사람이 채용되면 추천인도 같이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가 많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왠지 너무 무례한 것 같고 무리한 부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크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줄 만한 사람이 있을지 꼭 체크해보고 내 인맥을 진짜 영끌해서 총동원한다는 생각으로 추천인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스스로뿐만 아니고 여러 자소서를 보면서 찾아냈었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저만의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소서를 진짜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이직 준비를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혹은 방황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편에서는 경력직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팁에도 정말 꿀팁이 많고, 면접을 다 본 이후에 임원분께서 얘는 뽑아야 된다 라고 모두를 설득해서 정말 인원 쿼터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급에서는 경력이직이 정말 없는데 합격할 만큼 면접을 잘 봤던 저만의 팁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